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교육연구소 김창한 소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흔히들 자식 농사라고 하는데 농사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지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것에 빗대어서 자식을 기르는 거, 이것도 자식농사라고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저도 아이를 둘 낳아서 키워서 장성해서 이제 결혼도 둘을 시켜봤지만 또 손자도 이제 생기고 자식도 길러보고 또 교단에서 한 40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며 교장으로 또 정년퇴직을 하고 수많은 시행착오도 거치고 경험도 하고 교육 기술을 가지고 현장에 임했지만 흔히들 교육은 왕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뭐가 제일 좋다 이런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 상황에 따라서 부모님들에 따라서 또 아이들의 성향에 따라서 육아해 나가고 자식 농사를 짓는 것이 기르는 것이 성장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저는 자녀 교육을 중점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강의도 하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유튜브를 통해서도 이렇게 만나 뵙고 있는데 오늘은 아이들하고 이렇게 자녀들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공감, 소통, 나눔의 대화법, 부모와 자녀의 대화법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오늘은 무심결에 하고 있는 부모님의 말씀, 아빠, 엄마의 말이 아이들에게 상처가 되는 말이 있지 않을까. 이래서 오늘은 100가지의 아이에게 상처 주는 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것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자료는 Save the Children이라고 하는 곳에 게재되어 있는 것을 참조하고 인용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같이 참여하셔서 정말 훌륭한 자식 농사를 짓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에게 상처 주는 말 100가지 솔루션. 아이에게 상처 주는 말 100가지 솔루션. 아이에게 상처 주는 말 첫 번째, 어른들 이야기에 끼어들지 마라. 어른들 이야기에 끼어들지 마라.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무시당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절망과 좌절을 배우게 됩니다. 아이들이 들으면 안 되는 주제에 대하라면 아이들 없는 곳에서 해야 합니다. 이렇게 바꿔서 말해보세요. 엄마가 아빠가 지금 다른 분과 이야기하고 있으니 좀 기다렸다가 이야기할까? 아이에게 상처 주는 말 두 번째, 좀 배워라 배워! 좀 배워라 배워! 아이의 부족함을 부모가 계속 지적한다면 아이는 자신감을 잃고 열등감에 가득 찬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에게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아이들은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게 됩니다. 이렇게 바꿔서 말해보세요. 공공이가 잘 모르는 거였구나. 같이 한번 알아볼까? 아이에게 상처 주는 말 세 번째, 너 때문에 못 살겠다. 너 때문에 못 살겠다.
부정적인 말을 반복해서 들은 아이는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아이가 자신이 소중하다고 느끼도록 표현해 주세요. 아이와의 관계에서 신뢰와 애착을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난 너 하나 보고 살아. 난 너 하나 보고 살아. 이 말은 부모의 기대를 과도하게 드러내는 말입니다. 이 말을 들은 아이는 부모에게 잘 보이려는 압박감을 느끼거나 부모에 대한 부담으로 긴장감과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넌 아직 어려서 못해. 넌 아직 어려서 못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상처가 주는 말이 되는데, 아이는 스스로 성장하고 자립하려는 욕구가 있는데 아이를 깎아내리는 말은 자존심을 건드리며 자존감을 하락시킬 수가 있어요. 성취하고 싶은 욕구를 인정해 주면서 성장과 자립을 위한 용기의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아이에게 상처가 되는 말, 여섯 번째, 널 왜 낳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는 아이에게 쉽게 아물지 않는 상처가 되죠. 이런 말이 많이 쌓이면 아이는 자신이 무의미한 존재라고 생각하거나 언젠가 자신이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끼게 되니까 상당히 언어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이에게 상처 주는 말 일곱 번째, 넌 대체 누굴 닮아서 이러니?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죠. 이 말은 아이와 비교당하는 사람 모두를 모욕하는 언어폭력이 되겠어요. 정서학대입니다. 아주 삼가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덟 번째로, 넌 정말 구제불능이야. 넌 정말 구제불능이야. 어떤 상황에서도 아이에게 거친 말로 비난을 퍼부어서는 안 되죠. 구제불능이라 비난을 들은 아이는 자신이 구제불능이라고 생각해서 자포자기하게 돼요. 부모에게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는 아이들은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게 됩니다.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이에게 상처가 되는 말 아홉 번째, 너 바보야? 이것도 몰라? 이렇게 얘기를 듣는 아이들은 누구든 다른 사람한테 바보라는 말 들으면 기분이 상하죠. 이 말 들은 아이는 난 정말 바보인가 봐 라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고 열등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아이가 새로운 것을 알아가며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셔야 된다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열 번째, 다 너 잘되라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어떤 행동이 아이에게 꼭 필요하다면 아이에게 어떻게 좋은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유를 아이에게 충분히 설명시켜서 이해시키는 것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하고 시간을 두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이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아이가 이 행동이 왜 필요한지를 느끼도록 유도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에게 상처 주는 말 11번째, 이것마저 못하면 뭘 할 수 있겠니? 심한 말 같아요. 부모의 기준으로 아이에게 그것 하나 못하면 다 못한다고 단정지어서 평가하는 것은 아이의 한계를 제한하는 일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아이는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를 하셔야 되겠죠. 아이에게 상처 주는 말 12번째. 너 커서 뭐가 되려고 이래? 어른이 홧김에 하는 말도 아이는 자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여겨지고 실망과 좌절을 느끼게 되니까 삼가해야 되겠습니다. 아이에게 상처가 주는 말 13번째. 용돈 가지고 쓸데없는 거 좀 사지 마. 부모가 자신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을 아이들이 느낀다면 자녀는 스스로 무엇인가 해보겠다는 생각 대신 부모에게 반항하게 됩니다. 자녀의 자율성을 길러주고 싶다면 스스로 배울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아이에게 상처 주는 말 14번째. 빨리 숙제부터 해. 아이의 선택과 자발성 없이 부모의 일방적인 명령과 지시 훈계는 아이들의 독립심과 책임감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상처 주는 말 15번째. 아빠처럼 살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부부가 서로에게 불만을 느끼더라도 아이 앞에서 상대를 흉보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부부가 서로 어떤 사람이라고 단정짓고 평가하는 것과는 달리 아이에게는 부모는 각각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이지요.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고치실 분은 고치셨어야 되겠어요. 아이에게 상처가 되는 말 16번째. 꿈이 그것밖에 안 돼? 욕심을 좀 가져봐. 아이의 이상과 포부를 부모의 잣대로 일방적으로 평가해서는 안 되죠. 부모가 아이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아이의 꿈을 받아들일 때 아이는 어떤 꿈이든지 자신의 능력으로 실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다음 17번째. 네 형, 네 누나 반만이라도 따라가 봐. 형제간의 비교는 금물입니다. 바람직하지 못한 비교로 자신이 다른 형제의 자매보다 열등하다고 느낄 때 아이는 화를 내며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고 삶에 의욕이 없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8번째. 걔는 학원도 안 다니고 1등 했다더라. 아이를 누군가와 비교하는 대신에 아이의 능력과 개성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비교하는 건 아이가 소중하지 않으며 긍정적인 요소들이 부족하다고 전하는 셈이 되니까요. 결국 아이는 자신을 필요 없는 존재 또는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로 인식하게 됩니다.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이에게 상처 주는 말 19번째. 너 또 싸웠니? 아이가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다면 다그치는 것보다 아이의 마음을 인정해주고 이해해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아이에게 상처 주는 말 20번째. 절대 남한테 지면 안 돼. 절대 남한테 지면 안 돼. 지면 안 돼 라는 경쟁의 말은 아이가 하고자 하는 의지와 학습 의욕을 잃기 쉽습니다. 진정 아이가 실패와 좌절을 극복하길 원한다면 뭐 때문에 아이가 실패를 두려워하고 걱정하는지 아이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 불안을 없애줄 적절한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아이에게 상처 주는 말 21번째. 아이에게 상처 주는 말 21번째. 그게 얼마짜린데 잃어버려! 평소에
물건은 소중하게 써야 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부모가 말과 다르게 물건을 함부로 다룬다면 아이는 물건을 보관하거나 다루는 올바른 방법을 배울 수가 없게 됩니다. 물건을 아끼고 잃어버리지 않는 방법을 직접 실천하며 긍정적인 행동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세요. 22번째, 착한 어린이는 그런 행동 안 해! 이런 말을 하면 아이를 부추기며 행동을 제한하는 것은 부모가 원하는 대로 아이를 통제하려는 의도가 드러나므로 오히려 반발심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후에 이런 말을 듣고 자란 아이는 진정한 칭찬과 격려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고치도록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23번째, 너 나중에 집에 가서 보자. 아이의 행동을 제지하기 위해 취하는 위협적인 태도는 아이에게 안정감을 주지 못해요. 또 건강한 관계도 맺기가 어렵습니다. 아이에게 훈육이 필요할 때는 감정적이지 않게 대처하면서 간결하고 단호하게 말한 뒤에 아이에게 생각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24번째, 지 아빠랑 지 엄마랑 똑같아! 이 말을 들은 아이는 성장하면서 부모를 존중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어요. 또한 부부간의 갈등과 배우자에 대한 불만을 자녀의 성격이나 행동에 비추어 비교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아이에 대한 정서적 학대가 되기 때문에 아이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기게 돼요.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25번째, 공부도 못하는 게 아이에게 성적을 잘 받아야 인정받는다는 생각을 심어준다면 아이는 조건부의 사랑에 맞춰 자라게 되죠. 이후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늘 불안과 좌절, 우울감에 빠질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아이의 자존감이 낮아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6번째, 그만 놀고 공부 좀 해라. 그만 놀고 공부 좀 해라. 공부하라고 말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아이가 공부에 흥미와 의욕을 가질 수 있는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아이의 개성에 맞추어 아이가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찾아보아야 되겠지요. 27번째, 남의 집에 있을 땐 좀 조용히 있어. 이 말은 주체적으로 사고하는 아이로 자라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아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기를 원한다면 남의 집에서만이라도 라는 단서를 달아서는 안 됩니다. 28번째, 넌 왜 맨날 돈 타령이야? 아이들은 아직 경제 개념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것을 부모의 주머니 사정과 관계없이 사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의 욕구와 감정을 수용하면서도 돈 사용의 한계와 규칙을 알려주어서 함께 조율을 하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아이에게 상처 주는 말 29번째, 조그만 게 벌써부터 겉만 만들어가지고 성장기 아이의 특징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한 번 좀 떠올려 보는 것도 아이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30번째,
안 씻으니까 아프지? 누구나 아플 수 있습니다. 불만스러웠던 아이의 행동을 아픈 원인으로 삼는 것은 아이가 더 건강을 걱정하게 하고 죄책감을 들게 하는 것입니다.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31번째, 또 사면 돼! 또 사면 돼! 세상에 돈으로 안 되는 것은 많습니다. 아이에게 이 사실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는 돈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아이가 가진 물건을 소중하게 다루도록 물건의 가치를 알려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32번째, 내 말이 맞으니까 말 들어! 부모는 아이의 선택과 판단을 도와줄 수 있어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아이의 선택과 개성을 존중해주면 아이와의 관계도 한결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33번째, 가영이는 몇 점 맞았어? 비교하는 말을 들을 때 아이는 부모에게 반발심을 느끼게 되며 자신의 욕구나 의도, 동기보다 결과를 더 중요시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아이는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게 됩니다. 비교하는 것은 불행의 씨앗이 됩니다. 아이에게 상처 주는 말 34번째, 성적이 왜 이래? 성적이 왜 이래? 아이의 동기나 마음보다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언급한다면 아이는 계속해서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보다는 과정과 노력을 격려해주고 좋지 않은 결과에 실망하는 아이의 감정에 집중해 주세요.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는 아이와 함께 의논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35번째, 잘났어 정말. 잘났어 정말. 어떤 상황에서든 아이를 비아냥거리는 말은 금물입니다. 이런 말 들은 아이는 혼란스러워하며 심리적으로 큰 부담을 갖습니다. 36번째, 이번 시험만 잘 보면 해달라는 거 다 해줄게. 아이에게 공부를 강요하기 전에 공부에 대한 부모의 생각을 먼저 바꾸어야 합니다. 아이가 공부하는 것이 외적인 보상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만족과 기쁨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37번째, 오늘만 특별히 봐주는 거야. 부모는 일관된 양육 태도로 자녀를 대해야 하는데 부모가 흔들리거나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보이면 아이들은 혼란스러워합니다. 아이의 마음을 알아주되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일관된 규칙을 알려주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38번째, 안 된다면 안 되는 줄 알아. 안 된다면 안 되는 줄 알아. 일방적인 강요나 명령은 아이의 반발을 불러일으킵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알려줄 때는 강요나 명령보다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왜 이 일을 해서는 안 되는지 아이 스스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39번째, 누가 먼저 시작했어? 누가 먼저 시작했어? 아이들의 싸움을 대신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부모의 환상입니다. 부모는 싸움이 합리적으로 해결되도록 도와줄 수 있을 뿐입니다. 오히려 이 질문은
아이들의 싸움을 해결하는 대신에 싸움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습니다. 아이들의 싸움을 말리고 싶다면 다그치기보다는 아이들의 감정을 인정하고 이해해 주어야 합니다. 40번째, 아이에게 상처 주는 말. 어디서 말대꾸야? 어디서 말대꾸야? 부모가 권위를 내세워 아이의 의견을 무시하고 명령하고 위협한다면 아이는 성장 후에도 자신을 존중하지 못할 것입니다. 부모가 권위적, 비판적으로 아이를 대한다면 아이는 순응해야 착한 아이라는 왜곡된 인식을 할 수 있으며 자기 주장 내세우는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상처 주는 말 41번째. 왜 그렇게 버릇이 없어? 왜 그렇게 버릇이 없어? 아이에게 예의를 가르치고 주고 싶다면, 예의를 가르치고 싶다면 부모가 생각하는 예의 바른 행동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어야 합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훈계하는 말보다 평소 부모의 행동을 보고 더 많이 배웁니다. 아이가 적절한 행동을 했을 때는 칭찬과 격려를 잊지 말아 주세요. 42번째. 넌 이것밖에 못하니? 넌 이것밖에 못하니? 성장기 아이에게는 어떤 것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반복하며 실천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이가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아이의 고유한 특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성장 과정을 지켜봐 주세요. 43번째. 내가 너만 할 땐 안 그랬어. 내가 너만 할 땐 안 그랬어. 아이들은 상황에 따라 각자 자신의 나이에 걸맞는 고민이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열등한 위치에 놓고 비난한다면 아이와 부모의 유대관계가 멀어질 수 있으며 아이의 반발심도 커질 수 있습니다.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아이와 공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에게 상처 주는 말 44번째. 일어나! 안 일어나? 왜 이렇게 게을러? 아이가 일어나기 힘들어하는 것을 이해하고 혼자 일어나도록 도와주며 격려해야 합니다. 45번째. 좀 똑바로 말해봐. 좀 똑바로 말해봐. 아이가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기 어렵거나 혼란한 감정 때문에 자신의 의사를 잘 표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아이가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먼저 집중해야 합니다. 똑바로 말하라는 다그침은 아이의 상처받은 마음에 또 다른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46번째. 누나답게, 오빠답게 행동해. 누나답게 행동해. 오빠답게 행동해. 아이들은 아동 발달 단계에 따라 연령대별로 두드러진 감정과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감정이나 행동이 성숙하지 못한 아이에게 언니답게 형답게라는 말로 아이를 설득해도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아이처럼 행동할 수 없으며 이 말을 들은 아이는 오히려 자신을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47번째. 한 번만 더 하면 폰 뺏어버린다. 한 번만 더 하면 폰 뺏어버린다. 부모의 제한이 필요하지만 뺏는다는 위협은 아이의 반항심을 불러일으킵니다. 휴대폰을 사용하는 이유와 규칙에 대해서 아이와 솔직하게 의견을 나눠야 합니다. 48번째. 넌 왜 맨날 그 모양이니? 넌 왜 맨날 그 모양이니? 이 말을 들은 아이는 부모가 자신의 존재를 비난한다고 확대해서 생각할 수 있으며
괜한 반발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한번 저지른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 주의를 줄 때 아이가 과거에 저지른 실수나 잘못은 이야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이의 행동을 너그럽게 이해하고 아이가 자신의 힘으로 실수한 상황을 수습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곁에서 도와주세요. 49번째. 이 돼지야. 아이의 신체를 비난하는 것은 아이에게 모욕감을 줍니다. 아이의 건강이 걱정된다면 비난하기보다 아이에게 관심을 표현하며 건강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세요. 50번째. 틀렸어. 이건 이렇게 해야지. 틀렸어. 이건 이렇게 해야지.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아이는 새로운 도전과 용기를 배울 수도 있고 실망과 좌절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잠시 물러서 있거나 기다려 주세요. 51번째. 학원비가 얼만데 수업을 빼먹어? 학원비가 얼만데 수업을 빼먹어? 부모의 생각을 아이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해서는 안 되며 아이가 왜 학원을 안 갔는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 부모가 아이와 상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학원을 등록했다면 아이에게는 학원 수업이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함께 결정한 일이어야 아이도 흥미와 열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52번째. 네가 웬일이니? 공부를 다 하게? 네가 웬일이니? 공부를 다 하게? 공부하라고 10번 잔소리하는 것보다 아이가 알아서 공부할 때 한 번 칭찬해 주는 것이 아이의 의욕을 북돋아 주는데 훨씬 효과적입니다. 53번째. 네가 부끄럽다. 네가 부끄럽다. 아이는 이 말을 들을 때 부모가 자신을 부끄러워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아이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54번째. 너는 왜 맨날 흘리고 먹니? 너는 왜 맨날 흘리고 먹니? 아이에게 계속 지적과 잔소리를 한다면 아이는 정말 지켜야 할 것과 아닌 것을 구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 부모의 훈육에 둔감하게 반응하거나 눈치 보는 아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55번째. 네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네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아이에게 기대하는 부모는 그 기대치가 충족되지 않으면 아이에게 실망하고 아이를 비난하기도 합니다. 아이의 행복을 원한다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부모는 아이가 실패한 부분보다 해낸 부분에 더 집중하고 아이 스스로 믿음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합니다. 56번째. 왜 그랬어? 빨리 말 못해? 왜 그랬어? 빨리 말 못해? 잘못한 아이에게 왜 그랬어? 네가 그랬지? 라고 묻는 것은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아이는 잘못을 뉘우치기보다 회피하려고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57번째. 조용히 좀 못해? 입 닥쳐! 조용히 좀 못해? 입 닥쳐! 무작정 소리를 지르거나 욕을 하는 것으로 화를 표출한다면 아이들 역시 분노를 느낄 때 소리치거나 거친 말로 여과 없이 표현하게 됩니다.
부모는 아이의 건강한 롤 모델이 되어줘야 하며, 특히 함께 있을 때 부모 자신의 감정을 적절히 통제하며 아이를 대해야 합니다. 58번째. 그런 건 크면 다 알게 돼. 그런 건 크면 다 알게 돼. 아이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 아이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최대한 성의 있게 얘기해 줄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59번째. 위험해, 하지마! 위험해, 하지마! 아이들에게 놀이란 자신의 내적인 욕구를 발산하는 통로입니다. 이유를 알려주지 않고 놀지 못하게 했을 때 아이들은 불만과 불안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아이가 안전하게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60번째. 시끄러! 애가 뭔 말이 그렇게 많니? 시끄러! 애가 뭔 말이 그렇게 많니? 말하기를 좋아하는 성격의 아이나 자신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은 발달 단계에 놓인 아이는 다른 사람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합니다. 이때 아이가 말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표현한다면 아이는 자신이 말하는 것을 상대가 싫어한다고 생각하거나 말하는 것을 싫어할 수 있습니다. 61번째. 꼴이 그게 뭐니? 꼴이 그게 뭐니? 아이가 옷을 더럽히지 않고 깨끗이 입는 것보다 건강하고 밝게 자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이에게 무엇이 더 필요하고 중요한지 생각하면서 아이를 대하는 것이 좋습니다. 62번째. 이게 속상할 일이야? 이게 속상할 일이야? 아이들은 매 순간 감정이 변합니다. 부모가 아이의 감정을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없더라도 부모는 아이의 감정을 살펴보고 수용해야 합니다. 63번째. 네가 양보해. 네가 양보해. 어른의 기준으로 아이의 행동을 쉽게 단정 짓거나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는 아이의 행동 이면에 감춰진 마음을 이해하고 다독거려 줄 수 있어야 합니다. 64번째. 말 안 들으면 버리고 간다. 말 안 들으면 버리고 간다. 부모가 훈육을 목적으로 아이에게 집 밖으로 나가라고 말하거나 길에 놔두고 가버릴 거라고 말하는 건 아이를 위협하는 정서적 폭력입니다. 아이는 부모에게 버림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불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65번째. 내가 잘못 키운 탓이야. 내가 잘못 키운 탓이야. 자책하는 부모를 가진 아이는 엄마가 아빠가 정말 나에게 잘못하고 있구나, 또는 엄마는 아빠는 내가 잘못된 아이라 힘들어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아이는 응석을 부리거나 상대를 비난하는 태도를 보이며 자책하는 습관이 생길 수 있습니다. 66번째. 넌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넌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부모가 어색한 순간을 넘기기 위해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농담이나 답변에 아이는 불안해합니다. 아이는 언제든지 자신이 다리 밑에 다시 버려질지 모른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버려진다는 상상만으로도 아이는 두려움을 느끼고 불안해하기 쉽습니다. 67번째.
네 주제에 시키는 일이나 해. 네 주제에 시키는 일이나 해. 부모의 무심한 말 한마디가 아이를 소극적이고 나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부모가 애정어린 태도로 아이의 목표를 지지하고 응원할 때 아이는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68번째, 아이에게 상처 주는 말. 그따위 소리에 입에 담지 마. 그따위 소리 입에 담지 마. 아이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흥분해서 감정적으로 대하거나 야단을 치면 심한 상처를 받습니다. 아이가 잘못을 뉘우치는데도 계속 지적한다면 아이는 잘못된 행동을 바꾸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자신을 방어하고 부모를 원망하게 됩니다. 69번째, 계속 그러면 무서운 아저씨가 잡아갈 거야? 계속 그러면 무서운 아저씨가 잡아갈 거야? 아이가 말을 잘 듣도록 공포감을 조성하는 것은 특정 연령대의 아이에게 불안함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아이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70번째, 아무도 안 보는데 뭐 어때? 아무도 안 보는데 뭐 어때? 부모는 아이의 스승이며 아이는 부모의 거울입니다. 일관성 있게 행동하는 것은 부모가 지녀야 할 덕목입니다. 부모의 말과 행동이 다를 때 아이들은 혼란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71번째, 왜 맨날 그런 친구들이랑 어울리니? 왜 맨날 그런 친구들이랑 어울리니? 아이는 친구를 무시하는 발언을 들을 때 자신이 무시당한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또래 관계가 중요한 시기에는 이 말에 더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아이의 친구 관계에 대한 섣부른 충고는 아이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되므로 친구 관계에 대한 이해와 존중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72번째, 셋 셀 때까지 해. 하나, 둘, 셋 셀 때까지 해. 다그치며 위협적으로 말하면 아이는 당황해서 실수를 연발하게 됩니다. 일시적으로 아이가 말을 잘 듣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위협을 느껴 반사적으로 행동한 것입니다. 아이가 자발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지해 주어야 합니다. 73번째, 도대체 뭐가 불만이야? 도대체 뭐가 불만이야? 이 말에는 못해준 것 없이 다 해줬으니 너도 이만큼 해야지 라는 보상 심리가 담겨 있습니다. 아이는 자기가 부모의 요구와 기대를 충족시켜야만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부모로서는 해줄 만큼 다 해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작 아이는 원하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74번째, 우리 애가 철이 없어요. 우리 애가 철이 없어요. 다른 사람 앞에서 아이를 망신 주는 일은 결코 겸손도 미덕도 아닙니다. 아이는 부모가 자신을 부끄러워한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75번째, 그렇게 까불다가 다칠 줄 알았어. 그렇게 까불다가 다칠 줄 알았어. 부모는 걱정하는 마음이겠지만 아이는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아이가 조심스럽게 행동하기를 원한다면 구체적인 방법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6번째, 방해되니까 다른 데 가서 놀아. 방해되니까 다른 데 가서 놀아. 부모가 아이를 귀찮다는 식으로 말한다면 아이는 부모가 자신을 거부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다른 데 가서 놀아줬으면 하는 이유를 말하되 여전히 아이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7번째, 너 같은 애는 내 자식도 아니야. 너 같은 애는 내 자식도 아니야. 아이는 이 말을 들을 때 엄마는 내가 있는 게 싫구나. 나는 없어져야 하는 존재인가 봐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78번째, 징징거리면서 할 거면 하지마. 징징거리면서 할 거면 하지마. 아이가 왜 그런 마음이 드는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이는 이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귀찮을 수도 있고 잘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해서 속상할 수도 있습니다. 원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아이 스스로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찾고 실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79번째, 딴 데로 새지 말고 곧장 와. 딴 데로 새지 말고 곧장 와. 아이가 걱정되더라도 화를 내거나 윽박지르게 되면 아이는 부모가 하는 말을 잔소리로 받아들이고 자신을 통제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신을 걱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표현하고 아이 스스로 어떻게 행동할지 결정할 기회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80번째, 너 공부 안 하면 저 사람처럼 된다. 너 공부 안 하면 저 사람처럼 된다. 상대를 존중하지 않고 저평가하는 부모의 행동은 아이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지 못합니다. 상대를 존중하고 제대로 된 예의 범죄를 아는 아이로 키우고 싶다면 부모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81번째, 울지 좀 마! 울지 좀 마! 울지 말라고 윽박지르는 것은 아이의 울음을 그치게 하기보다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이의 감정을 받아주고 아이가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82번째, 또 무슨 사고 치려고 그래? 또 무슨 사고 치려고 그래?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려고 하지 않고 무조건 예상되는 행동의 결과만을 예측하여 아이를 몰아붙여서는 안 됩니다. 아이가 잘못 행동할까 걱정이 된다면 걱정하는 마음을 부드럽게 표현해 주세요. 83번째, 여긴 내 집이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여긴 내 집이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이 말은 자녀와 소통을 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표현입니다. 아이와 함께 규칙을 세우고 왜 규칙을 지켜야 하는지 알려줘야 합니다. 또한 아이가 규칙을 지킬 때는 충분한 지지와 격려로 사랑을 표현해 주세요. 84번째, 선생님 말 안 들으면 혼날 줄 알아? 선생님 말 안 들으면 혼날 줄 알아? 이 말은 아이가 학교나 선생님을 두려워하게 할 수 있습니다. 상처가 되는 말이니까 삼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5번째, 넌 우리 집 기둥이다. 넌 우리 집 기둥이다. 이 말을 들은 아이는 은연중 압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신의 행동에 부담을 느끼고 뭔가 특별해야 한다는 중압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 표현 방법을 다르게 해주세요. 86번째, 넌 잘 참잖아. 넌 잘 참잖아. 부모가 내세운 어떤 특정 조건에 따라서 아이가 행동했을 때만 아이를 칭찬하고 격려한다면 아이는 부모의 요구에 따르지 않았을 때는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불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87번째, 잘했지만 조금만 더 하면 완벽할 것 같아. 완벽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가지고 아이의 부족한 부분을 계속 지적한다면 아이는 불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88번째, 제발 여러 번 말하게 하지 마. 제발 여러 번 말하게 하지 마. 이 말은 아이 스스로 부끄럽고 한심한 사람이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부모는 같은 말을 반복하고 아이는 주눅이 들어 눈치만 보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89번째, 너 참 실망스럽다. 너 참 실망스럽다. 이 말을 들은 아이는 자신이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무슨 일이 있든 아이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90번째, 사내 자식이 약해 빠져가지고 성에 의한 구분보다는 개성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 말은 아이에게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이런 고정관념 속에서 자란 아이는 성차별적인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91번째, 창피하지도 않니? 창피하지도 않니? 아이는 실수를 거듭하면서 다양한 감정을 느끼고 성장합니다. 아이의 실수나 잘못한 행동으로 어떤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지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92번째, 널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널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 말은 아이에게 큰 상처를 남깁니다. 자신이 어떤 식으로 행동하더라도 용서받지 못하고 미움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93번째, 넌 못해, 하지마. 넌 못해, 하지마. 아이가 일을 성취하지 못했을 때 비난한다면 아이는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아이의 고유한 성격과 행동을 인정하고 아이의 눈높이에서 생각하며 아이에게 무리한 요구나 부탁은 하지 말아 주세요. 94번째, 네가 뭘 한다고 그래? 네가 뭘 한다고 그래? 아이를 무시하고 비난하는 말은 아이의 자존심을 건드리며 자존감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부모는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도와주는 존재임을 느끼게 해주세요. 95번째, 한 번만 더 반찬 투정하면 밥 안 줄 거야? 한 번만 더 반찬 투정하면 밥 안 줄 거야? 아이가 특정 음식을 싫어하는지 혹은 반찬 투정으로 부모에게 자신의 불만을 전달하려고 하는지 아이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가 편식하는 거라면 식습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돕고, 다른 이유라면 아이가 어떤
어떤 이유로 반찬 투정을 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96번째, 시작해봤자 또 중간에 그만둘 거잖아. 시작해봤자 또 중간에 그만둘 거잖아. 이 말을 들은 아이는 끝까지 못할까봐 두려워 어떤 일에도 도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97번째, 아빠가, 엄마가 다 알아서 해줄게. 아빠가, 엄마가 다 알아서 해줄게. 이 말은 아이에게 너 혼자서는 잘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까지 부모가 나서서 하게 되면 아이는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기회를 잃게 됩니다. 스스로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지해주면서 아이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98번째, 그 친구네 부자니? 잘 살아? 그 친구네 부자니? 잘 살아? 부모가 다른 사람들을 성적, 재산 등 외적 기준으로 평가하면 아이 역시 비슷한 가치관을 형성하게 됩니다. 자신과 타인에 대하여 외적 기준으로 평가하는 데 익숙해진 아이는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과 타인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99번째, 큰 소리를 꼭 쳐야 말을 듣니? 큰 소리를 꼭 쳐야 말을 듣니? 폭력적인 대화는 아이와의 관계를 더 나쁘게 할 뿐입니다. 부모가 크게 소리를 질러 자존심이 상한 아이들은 이를 보상받기 위해 더 크게 반발하게 됩니다. 감정을 읽어주고 서로 존중하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100번째, 당연한 걸 왜 물어? 당연한 걸 왜 물어? 아이는 확인받기를 원할 수도 있고 정말 몰라서 물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의 적극성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아이가 하는 질문에 관심을 두고 성의껏 대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나은 자식 농사를 지어서 아이가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하고 대한민국이 행복하는 사회가 나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합니다. 대한민국 교육연구소 김창환 소장 물러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